경희는 요즘 더위에 적응하느라 안 그래도 지쳤는데 시아버지의 폭탄 선언에 화가 났다. 하지만 요즘은 아버님을 사로잡고 살고 있다.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써리모 채널에만 제보하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아버님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 정말 주책이다. 경희는 30대 중반이다. 잔뜩 화가 나서 주방 청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버님이 재혼을 하신다고 하자 난데없이 시집살이를 하게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거슬렸다. 특히 어지럽게 쌓여있는 주방. 용품들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던 반찬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활용 박스에 분류하고 있다. 아버님이 계신데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말이다. 경희는 대학 졸업 후 남편과 결혼했다. 그 당시 경희네 집안 형편이 많이 기울었고 이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친정을 위해 전세로 돌리던 집을 친정 부모님께 싸게 내주셔서 감사하게도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시집 왔는데 어려운 친정 부모님 형편까지 살펴주시니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생각해 봤다. 그래, 아버님은 손주를 무척 기다리시니 빨리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금세 아이가 생겼고 시부모님은 손주를 자주 보고 싶다며 큰 집을 매매해서 합가하자고 하셨다. 재산이 많은 데다가 간섭도 안 하시고 쿨하신 시부모님과 사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다. 경희도 성격이 털털하고 시부모님도 아들 내외의 삶에 터치하는 부분이 없으니 덜 나위 없이 좋았다. 경희의 지인들은 너 요즘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안 불편해? 하고 묻자 응. 집도 넓고 시부모님이 내 너를 지켜주시니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친구는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불만이 없어? 솔직히 얘기해봐 하고 찔러봤지만 정말 불만이라고 할 게 없었다. 특히 어머님은 요리를 잘하셨고 성격이 매우 깔끔하셨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사랑받고 사는 경희는 어릴 때는 어렵게 자랐지만 결혼을 잘해 팔자가 피었다며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었다. 게다가 남편은 경희만을 위하는 남자였고 가끔 꽃다발 2개를 사와서 시어머니 경희에게 주기도 했다. 경희는 그런 남편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다. 어제 저녁에 경상도식 소고기 뭇국을 끓여 맛있게 먹은 후 아버님은 식사 후 폭탄 선언을 하셨다. 최근 대학 동창 모임을 나갔다가 짝사랑하던 동기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여성분도 상처한 지 4년이 되었다며 처지가 비슷해서 재혼해서 서로를 위해 살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경희의 시어머니는 현모양처이자 완벽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3년 전에 몹쓸 병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 충격으로 아버님은 꽤 오랫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계셨고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동네 할아버지들이 아버님을 찾아와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그동안 눈썹이 빠져 고민이었는데 반영구도 같이 하러 다니시기도 했다. 그렇게 점점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더니 동창 모임에서 짝사랑을 만났다니 기가 찰도 오르시다. 이미 70이 다 된 아버님이 재혼을 하시면 이 큰 집 살림을 누가 다 한단 말인가? 새 시어머니가 될 분은 안 만나봤지만
뭔가 더 성가신 일이 많아질 것 같은 안 좋은 느낌. 그리고 속물 같지만 재산 상속 문제도 신경이 쓰였다. 아무리 잘해 주신다고 해도 홀로 대신 시아버지의 어린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새 시어머니까지 합가해서 산다면 경희는 언제 사람답게 쉴 수 있단 말인가. 경희는 아버님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아버지의 이름은 신호수이다. 호수는 일부러 소리내며 주방에서 일을 벌이는 경희를 바라보며 정말 막대먹은 젊은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잘 대해줬는데 재혼을 한다고 하니 바로 반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친구들은 재혼해서 재의 신혼을 맛보고 있는데 말이다. 재혼한 친구들은 피부에 윤기가 나고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고 외인 냄새도 안 난다. 호수도 며느리가 살림을 해주기 때문에 지저분하지는 않다. 그건 그렇고 다른 집 자식들은 마누라 잃고 홀로 되어 외로운 아버지 생각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좋은 배우자 소개시켜 준다고 하던데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호수의 남자가 먼저 반응한다. 아직 건강하고 여자친구와 밤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데 말이다. 호수는 아직도 한창 나이인데 자식들은 자기를 호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호수는 못해도 3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며느리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재혼을 반대하다니 너무 괘씸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주방 싱크대 문을 다 열어놓고 쓰레기를 치운답시고 일을 벌이는 며느리가 참 못마땅하다. 게다가 한여름이라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옷은 왜 그렇게 짧게 입었는지 모르겠다. 호수를 쓸모없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호수의 물건은 엄청나게 상기되어 있었다. 며느리가 볼까봐 얼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다. 어느 순간 경희가 화장실 앞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나 보다.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우리 아버님 아직 왕성하신가 봐요. 재혼하실 생각을 다 하시게요 하고 웃는 것이었다. 호수는 며느리에게 옷을 갖춰 입지 않은 모습을 보여 정말 부끄러웠다. 호수는 유전적으로 우월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키도 컸지만 호수의 남자는 누구보다 컸다. 호수는 아들이 둘인데 아들보다 훨씬 노람했다. 경희는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신 아버님을 보며 문득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들은 얘기가 생각났다. 시아버지는 대단한 남자라고 말이다. 누가 호수의 아들 아니랄까 봐. 남편도 아버지의 특징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경희는 밤마다 남편의 총애를 받는다. 아이를 낳은 지 8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주씨 집안은 크기도 남다른 데다가 김 또한 장사라 시어머니나 경희나 혼자 자는 날이 소원일 정도이다. 남편이 매일 원할 때도 있어서 거실로 나가 키우는 강아지를 안고 잘 때도 있다. 경희는 샤워를 마친 호수를 보며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떡볶이 만들어 드릴게요. 저랑 한잔해요 하고 했고 호수는 모시기는 적 식탁 앞에 앉았다. 경희는 호수의 술잔에 술을 따랐고 아버님 이제 와서 재혼을 하시면 저희 세 식구가 같이 지내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남편도 새어머니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애기도 새할머니가 생기는 거네요. 우리 집에서
제일 편한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어요. 그냥 여사님과 친구로 지내시면서 밖에서 데이트하시면 안 될까요? 하고 말했다. 경희는 최대한 오버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고부 갈등이 생기면 아버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술이 경희의 입에 들어갈수록 며느리를 바라보던 호수는 몸에 반응이 왔고 민망해하고 있었다. 눈치 빠른 경희는 마침 그 모습을 봤고 호수에게 우리 내기에서 이기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로 해요. 아버님이 이기시면 재혼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기면 재혼은 안 돼요. 라고 했다. 그리고 둘은 끝말잇기를 했다. 어휘력은 경희가 훨씬 뛰어났고 호수는 내리 세 판을 다 졌다. 호수는 옷을 얇게 입은 며느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잠깐 귀를 빌려 달라고 했다. 그래, 내가 재혼하는 거 포기한다. 포기해. 근데 사실 나도 남자야. 며느리 내가 나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어.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였고 곧바로 이를 치렀다. 둘 다 환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혹시라도 학원에서 돌아온 경희의 아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을 잠그고 이를 치렀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의 요구를 받아주었다. 시아버지는 무척 건강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호수는 경희 부부에게 이제 재혼 얘기는 꺼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다음날 호수가 며느리를 방에 불러 일을 치렀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둘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거의 동시에 기쁨을 맛봤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다. 경희는 아버님에게 욕심이 났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했다. 아버님, 앞으로 제가 아버님께 더 잘할게요. 아버님을 다른 할머니에게 뺏기기 싫어요 라고 말했다. 호수는 그런 경희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경희는 오전에는 건강한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남편을 위해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경희는 아침, 저녁으로 신씨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니 너무 피곤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소시지를 본 여자가 또 있을까 생각해봤다. 아마도 자기가 제일 복받은 여자이고 앞으로도 즐겁게 시아버지를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아버지는 경희와 만남을 가진 후 친정 부모님이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현재 사는 집을 친정 부모님 명의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젊고 예쁜 며느리의 사랑을 받는 시아버지가 또 어디 있을지 모른다고 말이다. 며느리와 지내는 요즘 확실히 좋은데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며 웃어 보였다. 호수는 아침 밤으로 부자에게 시달리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사줬다. 며느리는 아버님처럼 짠돌이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가 돈 걱정은 하지도 말라는 아버님의 말을 듣고 내심 안심한 적도 있었다. 경희는 매일 오후에 1시간씩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느라 쉴 틈이 없다. 호수는 과외교사를 구하는 앱에서 손주의 과외 선생을 구했고 매일 오시도록 했다. 며느리가 손주에게 매달려 잠시도 눈 붙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요즘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고급 로봇 청소기
2가지 사줬다. 살림하느라 지친 며느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호수는 헬스클럽에서 운동 후 할아버지들과 식사 모임도 갖지 않는다. 주변인들은 집에 꿀단지 숨겨놨냐고, 왜 그렇게 집에 빨리 가냐고 묻는 사람들이 늘었다. 호수는 살며시 미소를 지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오늘은 아침에 일이 있어서 며느리를 안아주지 못했다. 아들 녀석이 오기 전에 빨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애플망고를 사들고 걸음을 재촉했다. 먼저 떠난 마누라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여우 같은 며느리 경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다.